토양 정책의 이해, 토양에 대한 이해. 2013년 유엔은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선언하며 매년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토양의 날은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토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인간 활동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토양을 자원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생태계의 필수 물질이자 인간 활동의 토대인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2015년 세계 토양의 해 기념식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토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토양이 왜 중요하고 토양이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 토양 악화와 토양 오염의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자재 재활용자로서의 토양입니다. 만약 토양이 수행하는 재활용 기능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의 재활용이 없다면 동식물의 자양분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을 테니 아마 세상은 수백 미터 높이의 동식물 폐기물과 시체들의 층으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활용은 숲, 농장 혹은 도시 어디든지 생태계에서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양계는 지구화학적 순환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토양은 다량의 유기성 폐기물을 유익한 부식으로 변환시키며 토양 유기물로서 상당량의 탄소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위한 지구 변화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대기 성분 조정자로서의 토양입니다. 토양은 지구를 덮고 있는 공기와 여러 경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만약 토양이 건조하고 토양의 구조가 빈약해 식생분포가 없는 지역에서는 토양 입자들이 바람에 날릴 수 있고 대기 중으로 상당량의 먼지 입자를 분산시켜 시야를 흐리게 하죠. 토양과 대기 사이의 기체 교환은 대기 조성분과 지구 온난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토양은 생물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들은 실질적으로 지면 아래에 존재하죠. 토양은 단순히 부서진 암석 더미와 생명이 없는 부스러기가 아니며 한 줌의 흙이 수천 종의 수십억 생물 서식지가 될 수 있는데요. 소량의 흙에서조차 포식자, 먹이, 생산자, 소비자, 기생동식물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공간에 그 많고 다양한 미생물종이 어떻게 생활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균일하게 보이는 토양에서조차 서식 환경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토양의 어떤 공극은 물로 채워져 선형동물, 규조류, 윤충과 같은 생명체들이 수영하고 수변한 공기로 채워진 다른 더 큰 공극 주위에는 작은 해충들과 진드기들이 득실거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양은 지구 대부분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있는 물과 공기와 같이 거대한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은 공학적 매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토양은 아마도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히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건축 자재 중 하나입니다.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은 흙으로 주택을 지어왔는데요. 흙 건축물들은 아프리카 전통 진흙 오두막에서부터 현대의 안정화된 시멘트와 수압으로 압축된 다져붙인 흙벽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건축물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토양 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양 오염의 주요 원인은 현지 산업오염과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 토양으로 물질들을 직접적이면서 고의적인 적용, 대기 침적, 그리고 광산활동 등 4가지 주요 활동으로 그룹화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토양 오염의 첫 번째 원인은 현지 산업오염과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고, 부적절한 위해 관리, 버려지거나 고의적으로 배출된 폐기물 등으로 인해 현장 오염이 심한 공업시설의 토양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 주요 오염원입니다. 이들 오염부지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합물에는 금속,
비소, 광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 염소와 탄화수소 등과 같은 다양한 탄화수소류, 클로로페놀과 같은 페놀류, 폴리염화 비페닐 등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 또는 나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과부라 화합물도 추가되고 있죠. 또한 이러한 오염원은 모든 종류의 산업활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조 및 시장화된 화합물, 폐기물 성분, 분해 부산물이라도 특정 부지의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유산업과 같은 공업활동, 산업 및 도시 폐기물 관리 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염원입니다. 두 번째, 토양의 물질들을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인간 활동을 위한 토지의 사용으로서 살충제, 비료, 토양 계량제 등의 물질을 토양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장 관련된 활동이 농업이지만 이 밖에 도로, 철도, 공업지역에서 식생을 제어하기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높은 경사를 가진 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충제의 경우에는 식생에 뿌리거나 토양에 직접 적용하며 이로 인한 잔류물은 농경지의 주요 오염물질 그룹으로 특히 잔류성 화합물질이 그렇습니다. 또한 비료는 농경지 토양에 직접 살포되어 영양염 수준을 높임으로써 수확량을 증가시키는데요. 질소와 인이 주요 영양염이고 보조적으로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뿐만 아니라 철, 붕소, 구리, 염소, 망간, 몰리브덴, 아연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농업 토양에 영양염을 주고 토양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전부터 거름과 같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왔습니다. 19세기 이후로 상업적 무기질 비료가 도입되었고 현재 많은 종류의 무기질 비료가 특정 목적에 맞춰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그룹의 제조 유기질 비료가 도입되었죠. 이는 다시 말해 고형 도시 폐기물, 폐수 처리장의 슬러지, 식생 잔류물,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산업적인 저독성 유기물이 풍부한 폐기물 등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유기 폐기물로부터 온 퇴비화된 물질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료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토양 미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토양 오염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료나 토양 계량제의 사용은 대부분 토양 오염 물질이나 달갑지 않은 구성 성분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기 침적입니다. 대기로 유출된 오염 물질의 침적, 즉 대기 침적은 건식 침적과 습식 침적, 그리고 대기에서의 분해 산물을 포함합니다. 오염 물질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이동거리에 따라 관련 과정을 포함하여 그룹화될 수 있는데요. 단거리 이동은 바람 조건에 따라 이동하고 오염은 부근에서 침적된 물질의 배출과 관련이 있으며 중거리 이동은 오염원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휘발, 이동, 침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이동은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공기 안에서의 오염물질의 이동을 말합니다. 장거리 이동은 특히 잔류성 유기화합물질, 수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활동 또한 토양오염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광산활동은 토양생물뿐만 아니라 육상동물, 수생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염부지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오염 지역의 규모와 확장성은 클 수 있어 인간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광산오염은 광산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정한 유해관리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와 고의적이지 않은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산오염은 광산활동이 끝났을 때 광산 폐쇄기에게 적절한 복구 대응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양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